29, 나이만 놓고 보면 아직 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겐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얼마 전 소방관으로 임용됐어요. 반짝이는 제복을 입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던 그날, 저는 축하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월급 나오니까 너 자주 보러 갈게. 팝도 내가 살 테니까. 친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진짜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로 저는 자꾸만 제 초라한 현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거든요. 수십 번의 탈락 메일, 그조차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면접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번엔 될까 희망을 품지만 돌아오는 건 늘 고개 숙인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대학 캠퍼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둘 다 막연하게나마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같은 과에서 같은 꿈을 꾸며 밤늦게까지 과제하던 기억들, 둘 다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며 서로를 격려하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친구는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고 저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때가 있다고, 저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져만 갔습니다. 친구가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또다시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모니터 불빛 아래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고 또 지원하고, 이 과정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이제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휴대폰 속 친구의 사진이 보였어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 불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모습,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 그럴수록 제 그림자는 더 길게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너는 언제쯤이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사회에 나가 자신만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잘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잘 된다는 게 언제쯤일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깥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은 분명했어요. 채용 공고 확인, 이력서 수정,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하루 종일 이런 일들로 채워졌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떨어져만 갔어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곰곰 생각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지원자들이 저보다 더 뛰어났다는 현실만 남을 뿐이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했는데 이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누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승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면 저는 그냥 듣는 역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점점 소외감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는데 모두들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어요. 야, 이번에 월급 받았지? 한턱 쏴라. 친구들이 소방관이 된 친구에게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라는 것뿐이었거든요. 친구들도 제 상황을 알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만 뒤처진 걸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굳이 애써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더욱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뭔가 말을 걸어주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외출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요즘 뭐 하냐는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는 다시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면접 기회조차 줄어들었고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아쉽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결과처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도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친구와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직장 생활에 바빴고 저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긴 했지만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어요.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이미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왜 그때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점점 방어적이 됐습니다. 조금만 취업 이야기가 나와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가족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집 안 분위기도 무거워졌고 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SNS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의 근황을 보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직장, 승진 소식, 연애, 결혼 등등. 저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SNS를 아예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메일을 받은 후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로 저에게 기회가 올 날이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발길이 나도 모르게 강 쪽으로 향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도 다리 위에는 몇몇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 불빛 아래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서 끝내면 조금은 편해질까?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고민과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텐데요. 가족들과 친구들은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소방관이 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야, 내일 시간 되면 보자. 너 요즘 힘들어 보여서 그냥 얼굴 보고 싶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아챈 사람이 있다는 것, 어쩌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천천히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은 잠들기 어려웠지만 친구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내일 친구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오후 친구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은 한결 성숙해 보였어요.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무능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친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진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친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늦은 게 아니라 그냥 너한테 맞는 시간이 아직 안 온 거야. 나도 소방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알아?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친구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고맙다. 나도 끝까지 해볼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일상이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게 됐어요. 친구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연락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작은 회사지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친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축하해. 진짜 잘 됐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 메시지를 보며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 하지만 결국 버텨냈기에 지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한마디가 어떤 순간에는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때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